자, 다음은 정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부, 헌법 제66조입니다. 66조에 대통령에 대해서 규정하면서 정부에 대한 규정이 시작됩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합니다. 66조 제2항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67조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다. 만약 그러한 선거에 의해서 득표를 한 숫자가 똑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1200만 몇 표, 1200만 몇 표, 이렇게 똑같이 1200만 표를 얻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럴 경우에 누구를 대통령으로 선출해야 할까요? 헌법은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그런 경우가 생길 경우는 극히 드물겠지만,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즉,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나서 거기서 다수표를 얻으면 되니까 어쩌면 과반수 정당을 가진 그 정당의 후보자가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근데 전제는 동일한 득표를 한 후보자가 2명 이상이어야 된다는 것인데 그렇게 될 확률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헌법은 득표 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피선거권자의 연령에 대해서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대통령의 피선거권입니다. 대통령은 몇 살 이상이 돼야 될까요? 40세 이상입니다. 40세 이상. 만 40세가 되지 않은 사람은 대통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합니다. 그러면 40세라는 기준은 언제를 기준으로 정할까요? 선거운동 개시기간 또는 후보자 등록기간 아니면 선거일? 제일 마지막에 말씀드린 선거일이 바로 그 기준이 됩니다.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는 임기 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고리된 때에도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임한다 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69조는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에 선서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한번 해볼까요?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선서가 참 좋은 내용으로 다 되어 있죠. 지금 우리 이명박 대통령도 업무를 성실히 하셨는지는 나중에 역사가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이 선서를 하는 장소가 어딘지는 아시죠?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러한 선서를 하는 장소는 국회의사당 앞입니다.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회의원 선서를 하죠.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하죠.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중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옛날 군사정권 시절이나 혹은 이승만 대통령 시절 이런 때에 대통령이 계속 대통령을 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아예 헌법으로 중임할 수 없도록, 즉 중복을 못하도록 아예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곤리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회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74조는 대통령의 국군 통수권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